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을 점검해보는 오늘의 이슈 시간입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들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되죠.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관심이 중요할 텐데요. 지난 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충남 남부아동 보호전문기관 조자영 관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좀 만들어졌다는 건 그만큼 아동학대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걸로도 볼 수 있을 텐데 아동학대 예방의 날 재정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동학대 문제를 조명하고 실제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실제 국제인도계 기구인 WWSFA인 여성 세계 정상기금이 2000년도 11월 19일 날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처음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는 실제로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성학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07년도에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처음 제정했고 그리고 2012년 아동복지법에 개정해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아동학대 예방의 주간을 법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자, 충남도와 도내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지난 19일에 기념식을 열고 아동학대에 대한 행사를 마련을 했는데 좀 어떤 자리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11월 19일 날 충남 도서관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자라는 주제로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충남도와 도내 아동보호 전문기관 3개 기관이 공동주관하였고 충남교육청과 충남경찰서가 함께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아동학대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김영찬 행정부지사와 도 관계자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과 아동학대 예방 홍보 영상 공모전 시상 같은 것들을 참여했는데요.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실제로 아이를 이해하면 방법이 바뀐다라는 문구를 외치는 합동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게 가장 의미가 있었고요. 또 그 이후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저희가 실시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아동의 권리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을 좀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는 사건들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아동학대 사건이 우리 주변에서 좀 벌어지고 있을 텐데 충남 지역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지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충남도의 아동학대 발생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1,065건, 2016년도에는 1,328건, 2017년도엔 1,649건, 2018년도에 1,83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실제 아동학대에서 가장 많이 학대하는 행위자인 퍼센테이지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학대 유형도 중복학대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에는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좀 한창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할 아이들이 이렇게 학대에 노출된다면 그 상처는 좀 평생 남을 것 같은데 지금 아이들의 구호나 지원 조치는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호와 조치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은 보호와 조치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이전의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동학대인지 아닌지를 사례 판단을 먼저 해야 되는 단계가 먼저 필요하고요. 그 판단의 이전에 아동학대의 위험도 평가 척도와 그리고 자체 사례 판단 회의라든지 전문가를 모시고 사례 전문 위원 회의를 통해서 그 아동의 원가정에서 지내야 되는지 분리보호를 해야 되는지 크게 분류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걸 토대로 아이가 원가정을 보호했을 때와 그리고 분리보호했을 때는 좀 달라지고요. 실제 이제 분리보호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2014년도에 아동학대 범죄 특례법이라는 걸 토대로 저희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동을 이제 응급한 상황에서 안전과 생명을 기본적으로 지킨다라는 구호와 조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원가정에서 지내는 아이들도 학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족 상담이라든지 심리치료라든지 학대 후유증에 대해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폭적인 여러 가지 지원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이들을 위한 지원들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개입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어서 사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조치에 아이들의 응급조치 외에 실제로 부모들에 대한 개입들을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사실 아동학대 문제가 뭐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적인 좀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는 좀 어떤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슈화된 내용들처럼 저희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2017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네. 지금 여러 그 국민들 대상으로 그 부모의 체벌에 대한 네. 의식도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네. 약 76.8%가 부모의 체벌에 대해 허용하는 아. 긍정 대답을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여전히 한국 문화에서는 자녀에 대한 체벌을 허용하는 내용들을 계속 갖고 있어서 네. 실제 아이러닉하게도 아동학대 행위자의 비율은 부모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이제 개선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한 더불어서 국가의 법 내용이 같이 제도적으로 변해야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뭐 행정이나 전문 기관도 뭐 물론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사각지대는 좀 여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촘촘한 이 아동 보호망을 위해서 좀 어떤 대책들이 더 필요할까요? 실제 국가는 포용국가 국가 정책이라는 내용으로 뭐 사전 예방이라든지 조기 발견이라든지 신속 대응이라든지 사후 관리까지 아동학대 예방의 과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양한 지금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그거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지금 고무적인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모든 정책들은 실효성 있게 실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기존의 대책에 대한 정말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게 실제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대안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들이 우선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부모 교육을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발견하고자 하는 촘촘한 안전망을 좀 발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각지대에 있는 부모 교육을 매뉴얼화해서 부모 네. 교육을 좀 한다든지 특히 아동수당이라든지 양육수당이라든지 보육료 유아학비 시청 시 가족 부모 자료를 게시해서 정기적으로 부모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도록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다양한 사회보장 빅데이터에서 지금 국가도 신경 쓰고 있는 게 장기 결석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건강검진을 밀실시한다든지 고위험군의 아동들을 발견하여서 이제 읍면도 공무원들이 가정을 방문하여서 아동 상태를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정기적인 방법들을 토대로 학대 아동들을 발견하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좀 방송을 통해서 좀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좀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주변에서 이런 아동학대 아이들을 발견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용기를 가지시고 꼭 112로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동학대 예방의 감시단이 되어주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아동학대 예방 대책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충남 남부아동 보호 전문기관 조자영 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